자, 기출문제로 실력 꽉 잡기. 자, 문제 봅시다. 자, 풀이해보자. 자,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3만 파섹 정도 되는 거 맞고요. 우리 은하는 한 2천억 개 정도의 수많은 별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맞아요. 다음에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면은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그림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 우리 은하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바라본 겁니까? 위에서 바라본 거죠. 그 다음 이거는 옆 측면에서 바라본 건데, 그러면은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어디쯤 있어요? 중심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존재합니까? 나선 8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나선 8이니까 여기 A 위치,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 니은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대략 얼마 정도? 8,500 파섹 정도 떨어진 부분에 바로 태양계가 위치를 합니다. 자, 그림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인 거 맞죠? 측면에서 본 모습이고, 니은에서 디귿까지 거리가, 그렇죠? 은하 중심에서 태양계까지 거리가 대략 8,500 파섹 정도 되고요. 기역에서 디귿까지 거리는 얼마가 돼요? 3만 파섹은 이 끝에서 끝까지예요. 전체 우리 은하의 지름이 3만 파섹인 거니까 우리 은하의 중심부터 이 끝 부분까지는 15,000 파섹에 해당이 되겠죠. 이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3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밤하늘에서 관측되는 은하수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은하수가 이렇게 무슨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긴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희뿌연 띠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은하 내부에서 우리 은하를 본 거예요. 우리 은하의 내부,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본 거죠. 내부에서 우리 은하를 관찰한 모습이 바로 은하수에 해당이 돼요. 우리 은하의 중심부의 방향을 볼 때 폭이 더 넓고 밝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중심부에 뭐가 더 많기 때문에, 중심부에 별이 더 많아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이 더 밝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름철 어느 방향? 별자리? 무슨 방향? 시험에 나와요. 무슨 방향? 여름철 궁수자리 방향. 여름철에 궁수자리 방향이 바로 어디에 해당이 돼요? 은하 중심 방향에 해당이 돼요. 자, 따라서 다음 니은만 맞죠? 그 다음에 5번. 성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모든 성운은 빛을 스스로 방출하는 건 아니죠. 빛을 낼 수 있는 성운은 뭐라고 불러줘요? 밝은 성운에 한해서만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안 돼요. 수많은 별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거는 성운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줍니까? 성단이라고 불러줍니다. 성단. 그 다음에 성운의 종류에서는 방출성운, 반사성운, 그 다음에는 암흑성운 등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렇죠? 밝은 성운 또는 방출성운. 맞아요. 따라서 디귿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밝은이 아니라 방출이고 방출. 그러니까 주변 별빛에 의해서 가열돼서 빛을 방출하는 방출성운.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암흑성운은 별빛을 흡수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이거는 무슨 성운이에요? 방출성운이죠. 암흑성운이 아니라 얘가. 방출성운은 주변에 별빛을 반사하는 거는, 이거는 반사성운에 대한 설명이고요.
반사성은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서 어둡게 보이는 거는 이게는 암흑성운에 대한 설명이고, 방출성운은 주로 파란색으로 보이고 반사성운은 주로 붉은색으로 보인다. 반대예요. 반사성운이 푸른색으로 보이고 방출성운이 붉은색으로 보여요, 보통. 다음에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 모두 가스와 티끌의 성간 물질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성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번이 맞겠죠. 자, 다음에 7번. 다음은 우리 은하를 이루고 있는 천체에 대한 설명인데,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의 별이 빽빽하게 모인 거는 바로 뭐예요? 구상성단에 해당이 되고, 성간물질이 근처에 있는 고온의 별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가열돼서 스스로 빛을 내는 거는 바로 방출성운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가스와 티끌이 뒤쪽에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서 어둡게 보이는 거는 바로 암흑성운에 해당이 되니까 1번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산계성단하고 구상성단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 보면은 산계성단은 말 그대로 일정하지 않은 모양이고, 그 다음에 나는 빽빽한 공 모양이니까 얘가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별의 개수가 서로 바뀌었고, 별의 나이도 바뀌었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는데 1번만 맞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우주를 구성을 하는 천체의 종류를 나타냈대요.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게 뭐예요? 지구. 그치? 지구가 제일 작고, 두 번째로는 태양계가 크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성단, 맨 마지막에는 우리 은하.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다나라가. 그렇죠? 응? 큰 거부터, 그럼 제일 큰 거 뭐예요? 우리 은하가 제일 크겠지. 가라나다네요. 가라나다. 예, 얘가 제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제일 큰 거부터 써주면. 자, 다음에 10번. 자, 다음은 붙임 딱지를 붙인 풍선을 이용을 해서 우주 팽창을 알아보는 탐구에 해당이 되네요. 풍선에 바람을 조금 불어넣은 후에 표면에 붙임 딱지를 붙이고 줄자로 딱지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한 다음에 바람을 넣은 다음에 다시 딱지와 딱지 사이의 간격을 측정을 해주면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딱지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많이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붙임 딱지는 별, 풍선 표면은 은하가 아니라 뭐예요? 우주예요, 우주. 이거는 우주 팽창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풍선에 바람을 더 불어넣으면 붙임 딱지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지죠. 우주가 팽창을 하니까. 그러니까 은하가 실제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은하와 은하 사이에 있는 공간이 크게 팽창을 하는 거예요. 이 탐구를 통해 우주 팽창에는 특별한 중심이 없다. 중심이 없어요. 모든 방향으로 다 팽창을 하는 게 우주 팽창의 특징이에요. 우주는 중심이 없이 모든 방향으로 다 팽창을 해줍니다. 네, 자,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하고 디귿. 4번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11번. 자, 우주 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은하는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에 있다가 아니죠. 그죠? 우리 은하는 우주 자체가 중심 자체가 없으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외부 은하끼리는 서로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우주가 오늘보다는 작고 이틀 전에 우주가 오늘보다는 작으니까 시간을 계속 거꾸로 되돌려 보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우주의 크기는 점점 작아질 것이고 우주 탄생 시점으로 돌려버리면 결국에는 이 우주가 한 점으로 수렴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한 점에서 대폭발로 시작이 됐다. 이게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우주 탐사 과정에서 얻은 과학기술을 일상생활에 이용한 예다. 기능성 억감, 위성 항법 시스템, 그 다음에는 폴리카보네이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 우주복의 기능을 이용해 만들어졌고 GPS는 인공위성으로부터 방출된 신호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알아낼 때 쓰는 거고요.
다에서는 열에 강하고 단단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안전모 등에 사용이 되는 게 바로죠. 폴리카보네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우주 탐사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얘는 우주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고 자원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미래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지구 이외의 천체를 탐색할 수 있죠. 그 테라포밍. 그다음에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한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일상생활이 편리해졌죠. 그래서 우주 관련 산업에서만 이용이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실제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달 탐사하고 이럴 때 개발했던 기술들이 실제 현재로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린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성운의 형성 원리를 설명을 했는데, 가는 성간물질이 가열돼서 스스로 빛을 내는 거니까 얘는 방출 성운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반사 성운에 대한 설명이죠. 자, 가는 그쵸, 주로 붉은색으로 보이고 나는 주로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가는 방출 성운, 나는 반사 성운에 대한 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다음에 15번. 그림은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의 위치를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은하에서 보면은 B도 멀어지고 C도 멀어지고 A도 멀어져요. 다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은하에서 봐도 A, B, C가 멀어지고 B에서 봐도 C, 우리 은하 A가 멀어져요. 어디서 보더라도 다 멀어집니다. 일단 기억 맞고, B에서 관측하더라도 다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주는 어디 지점에서 관측을 하더라도 다 팽창을 합니다. C에서 관측하면 다 우리 은하가 가까워질 리가 없어. 다 멀어져요. 그러니까 어디든 외부 은하끼리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우주 팽창에 따라서 계속 다 멀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번. 그림은 은하수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구에서 어느 방향을 바라볼 때 은하수가 넓고 뚜렷하게 보이는가? 은하수는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을 바라볼 때 폭이 넓고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어디를 봤었을 때 은하수가 더 뚜렷하게 보이는가? 여름철에 더 은하수가 뚜렷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보는, 저는 아까 설명했죠. 궁수자리 방향이, 그러니까 밤에 보는 거예요. 밤에. 낮은 은하수가 안 보이니까 밤에 보는 궁수자리 방향이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된다? 은하의 중심 방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여름철이 훨씬 더 또렷하고 넓고 밝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산계성단하고 구상성단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 산계성단은 파란색의 별들이 일정한 모양 없이 듬성듬성하게 모여있고, 구상성단은 붉은색의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공 모양을 이룹니다. 산계와 구상성단을 이루는 별의 색. 자, 산계성단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의 고온에 주로 젊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상성단은 붉은색의 저온의 늙은 별로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색깔이 구상성단은 약간 붉으스름하고, 그 다음에는 산계성단은 푸르스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우주 팽창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는데, 우주가 탄생한 이후에 우주의 크기 변화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한 이후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은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무조건 계속 멀어져야 돼요. 자, 우주의 시간을 과거로 되돌린다면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진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뭘 하고 있으니까 팽창하고
있으니까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결국 한 점에 어떻게 돼요? 우주가 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허블 우주 만환경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우주 만환경을 이용한 탐사 방법의 장점은 우주 만환경은 뭐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대기의 영향,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대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지상에서 관측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있는 천체를 정확하게 관측하고, 그래서 우주 만환경의 장점은 일단은 이거죠. 즉, 대기, 날씨에 영향이 없이 또렷한 창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는 보통 망원경을 언제만 봐요? 망원경으로 예를 들어서 별을 보려면 언제 봐야 돼요? 밤에만 봐야 되는데, 그치? 이 우주 만환경은 시간에 대한 제약 없이 24시간 천체를 관측을 할 수 있는 게 지상 만환경하고의 차이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기는 뭐 우주는 맨날 깜깜하니까 낮이건 밤이건 계속 천체를 관측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